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금리에 대해서 뭐 인하할 수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3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매매가 끝나가지고 사실 오늘은 오전에 좀 가볍게 보면서 매매를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사실 오기 전부터 이미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와버려서 선물이 좀 갭상승으로 크게 뛰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매매를 또 빨리 붙여야 될 상황이 됐고요. 빠르게 아마 승부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빨리 승부를 본다고 본 게 1시가 저녁이 다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야간 돼서 조금 움직였는데 그래봤자 역시나 또 제자리 박스다 라는 점인데,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이 있어서 저녁 때 좀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났습니다. 조금 브로드컴이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상반되긴 하는데 전장 대비해서 234포인트 0.53%가 하락을 한 44,91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음봉이 6개째 꽂혀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평선 21선들을 자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1선, 즉 추세선이 이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계성 매물들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주도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기술주들의 중심, 기술주들을 중심적으로 놓고 볼 때 기술주 위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위주로 해서 현재 시장 압박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우지수가 조금 흔히 말해서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밉든 좋든 관심이 있어야 유동성이 따라오면서 힘을 받는데 그 동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고, 나스닥도 전장이 2만 포인트를 넘겼지만 하루 만에 다시 100포인트 가량을 반납하면서 19,902포인트, S&P 500은 32포인트 0.54%가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 비슷한 속도로 매물 소화 속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조정이 아니죠. 큰 조정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지극히 건전하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정도 동작은 나쁘지 않은 상태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조정이 깊어지면 이제 골치가 아픈데, 사실 어제 새벽까지 주가가 등락을 주다가 결국은 약해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약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래 좀 천천히 오늘도 매매를 좀 볼까 했는데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오면서 그냥 갭으로 날려버려서 어제 새벽에 조정받았던 걸 다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추세가 날라서 뻗어가는 현상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박스를 치고 있거든요. 또다시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 이 축구 아시죠? 축구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센터라인이라 하나요? 가운데 제가 운동은 좀 약합니다. 하여튼 가운데 센터라인에다가 상대방이 골이 들어가면 공을 가운데로 갖고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서 있어요. 심판이 서 있고 선수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선수들이 서가지고 호루라기 불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한 골 먹었네, 다시 센터라인. 한 골 먹었네, 다시 센터라인. 딱 지금 동작이 그 동작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뭔가 좀 가다두고 있는, 갇혀있는 현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동작에서 우리가 주가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어떠한 의도적인 매물 소화를 지금 하기 위함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제가 어제 정확히 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분명히 봤죠. 근데 추세적인 하락은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 버리죠. 그러니까 어제 밤새 밀어낸 걸 다시 올려버리니까 대량 난감 대량 난감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에 있고 다우지수가 지금 6일째 조정, 나름대로 6일째 조정이면 깊은 편에 속해요. 6일째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좀 깊은 편에 속하는 거고, 6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것만큼 향후 주가가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감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이 부담감들의 시장이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런지 그게 중요한데, 어제 시장에 좀 변화를 줬던 거는 이제 PPI였어요. PPI. 근데 PPI 지표는 어제 특별히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게 그저께 나왔던 CPI가 좀 상대적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비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생산자들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어저께는 분명히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기본 그저께는 베이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베이스가 깨져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를 보시면 나오지만 장기국채 금리가 반등을 한 지가 지금 4일째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가 아니라 이미 반등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금리에 대해서 뭐 인하할 수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일단 확인 사살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도 지표가 사실은 뭐 눈에 띄게 이거는 뭐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냥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CPI 때도 그렇게까지 주가가 폭등할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분명히 지표에 대한 영향력도 있긴 하지만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올라오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밍밍하다, 좀 무겁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경계 속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중요한 데이터는 없어요. 어제만큼 중요한 데이터는 없고 그냥 오늘은 그냥 싸우는 날입니다. 순수하게 물량을 가지고 치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지금 이 브로드컴입니다. 현재 브로드컴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브로드컴 실적이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별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소폭 웃도는, 소폭 크게 웃돈다고 표현 뉴스에서는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제 관점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내용들보다는 그 AI 칩,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관련된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시장을 좀 펌핑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젠 단순하게 자기만의 자체 개발이 아니고 대형 클라우드 고객들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AI 칩에 관련돼서 사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힘을 못 쓰죠. 최근에 보면 며칠 동안 거의 피죽도 못 먹은 애 마냥
빌빌거리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계속 지금 엔비디아 쪽은 루머가 계속 돌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루머도 있었냐면 뭐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못 쓴다, 공급을 줄인다, 뭐 이런 썰들도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시발점은 어디에서 이 시발점이 됐느냐,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비스무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측면에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 생각을 했으면 주가가 엔비디아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뭐 TSMC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증시 전체가 좀 압박을 받는 것이 정석적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지 아니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 이 테슬라의 미친 랠리, 아주 정신없는 랠리,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이런 형태의 그냥 고점 랠리, 그 다음에 알파벳의 신고가, 이러한 정상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종목군들은 지금 그 영향권에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관련돼서 사실은 경계감이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흔히 말해서 펌핑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해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좋아 좋아라고 외칠 수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흐름이 조금 무뎠지만 오늘 또 새벽부터 시세가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주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가 추세가 아니고 박스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박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관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다우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일째입니다. 6일 연장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많이 보이는 그림이 있죠? 요 그림들, 요 그림들, 요 그림들, 요 그림들. 다우지수가 지금 한 반년,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이 정도의 조정 눌림폭을 주면 보통 턴어라운드의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정을 더 받으면 추세가 꺾이겠지만 보통 시그널로 보면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목권의 힘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부양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냐가 핵심이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원래 제가 볼 때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힘이 빠진 시기는 나스닥에서 퇴출이 아니라 이사를 가셔가지고 다우지수로 간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좀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뭐라고 할까, 물 적응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또 힘을 못 쓰니까 공교롭게 다우도 같이 조금 데미지를 받고 있는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길어질런지, 이걸 지금 빨리 극복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브로드컴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브로드컴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움직임 양상이 엔비디아에 원래 많이 따라다녔어요. 원래 기조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장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보시면 브로드컴이 보시면 TSMC 뭐 AMD 다 비스무리해요. 다 AMD 배제하고. 근데 브로드컴이랑 TSMC, 엔비디아 보면 다 비스무리한데 사실 브로드컴 쪽에서 이렇게 날려버렸으면 사실 엔비디아도 그동안 조금 좀 부진했을 때 상승 모멘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관련된 반도체 칩에 대한 뭐 수요 증가 기대감 뭐 이런 코멘트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가를 펌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주가는 금요일날 많은 변화를 줘요. 금요일날 변화를 많이 주고 금요일날 많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조심히 대응 접수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한 매매 전략보다는 차분하게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주말이고,
한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하시면서 다음 주장도 준비하셔야겠지만 결국 다음 주는 금리라는 카드와 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을 하실 수 있도록 체력 충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도 매매 영상은 찍어 볼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찍은 것은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서 일찍 매매가 끝나면 올려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안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이나 문자 신청하시면 관련된 도움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